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신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일렉트로닉스에서 정말 예전에는 풀 사이즈의 이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니 사이즈의 이런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수지 라인업이 요즘에 이제 추가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수지 앰프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어요. 이게 딱 보면은 일체형 같지만 프리와 파워로 이렇게 분리된 지금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 요 밑에 게 저번에 리뷰했었던 파워 앰프, 수지 앰프. 네. 위에 게 오늘 이제 리뷰할 수지 프리 네. 앰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게 모듈 형식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이제 이쪽으로 당기면은 그렇죠. 이제 빠지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 RCA 출력 단자끼리 서로 연결되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수지 앰프를 리뷰하면서 여기 위에다가 프리 앰프를 장착하지 않고 그때는 휴고 2를 장착을 그렇죠. 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격 프리 앰프를 장착을 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이 수지 라인업은 코드 일렉트로닉스 대표 존 프랭스가 주관해서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우선은 이 면면을 보면 아주 얇습니다. 아주 슬림한 그런 프리앰프고요. 프리앰프의 좌측에 두 개의 이제 노브가 달려 있고 중앙에 커다란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색깔놀이가 시작되는데, 예, 김표현님,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게 라인 레벨 프리앰프면서 그리고 포노단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그만 이 노브는 포노단 이제 조정하는 용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노브라고 그렇긴 그렇고 버튼.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노브죠. 요거는 노브죠. 이제 볼륨을 겸하니까 돌아가고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다 이제 포노와 관련된. 네. 그래서 요게 게인을 조절하는 거고, 요게 이제 포노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건데.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가운데 게 볼륨 및 입력 선택이 네,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갖고 시작 전에 이제 그 코나님이 이걸 어떻게 색깔 외우냐 그래갖고 제가 네. 이 예전에 이제 그 학력고사 세대니까 네. 단답형 아니니까 사지 선택으로 해갖고 예. 초단기로 이제 외우는 그 신공을 발휘해갖고 네. 빨파 농노. 빨파 농노. 예. 그러니까 빨파는 이제 포노예요. 그래갖고 MM은 이제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되고, 예. MC는 파란색, 그렇죠. 녹색은 두 번째 저기 아날로그 입력단, 예. 세 번째는 노란색은 네. 세 번째 인풋. 네. 그렇게 이제 딱 뭐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물론 이제 매뉴얼에 있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게인은 빨간색이 하이 게인.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지금이 이제 파란색인데요. 이게 로우 게인.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임피던스 버튼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빨간색은 가장 낮은 50옴.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235옴. 네. 그리고 마지막 흰색이 딱 두 배인 예. 470옴. 네. 그렇게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특히 MC 카트리지 연결을 했을 때 예. 내부 임피던스, 카트리지 임피던스에 매칭해서 보통 한 10배로 계산을 하니까요. 네. 그거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노 쪽 이게 세팅 뭐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MMMC 요 전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요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게인하고 임피던스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이게 전환이 됩니다. MM하고 MC가. 그렇죠. 예. 그 코나님이 직접 한번 예. 시연을 한번 해주시죠.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이 파란색으로 바뀐 게 네. M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다시 누르면 이제 빨간색으로. MM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MC로 세팅한 다음에 MM 카트리지를 꽂으면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MM 카트리지 출력 전압이 한 10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나님 말씀대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의 볼륨은 볼륨이 이 정도 크기 돼서 이게 손으로 이제 책상에서 이제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되고 이게 손맛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모컨이 있어요. 네. 리모컨으로 전기는 거의 조정이 되니까 리모컨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단자가 이제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단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날로그 RCA 단자, 그러니까 입력 쪽이 이제 세 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두 개는 라인 레벨 입력이고 그렇죠. 한 조는
얘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포노 입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V DC로 작동하고요. 예, 전용 이제 어댑터가 제공이 되는 예,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꼭 보면은 수지 이 파워 앰프인 수지 앰프와 결합해서만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아, 맞아요. 이걸 분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암컷 그 RCA 출력 단자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쓰시는 이제 파워 앰프랑 예. 인터 케이블을 연결하시면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날로그 프리 앰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테스트하면서 주의할 점, 아까 이제 포노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파워, 수지 앰프랑 결합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면은 파워의 오른쪽에 있는 저 버튼이 이제 바이패스 버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이패스 버튼인데, 저게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바이패스 시킨다는 거예요. 소스기로 받은 신호를 프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파워로 바로 내보낸다는 예,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그걸 눌러서 파란색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체로 예, 이제 장착을 했을 때는 파란색.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DAC가 만약에 볼륨 조절이 돼서 연결을 예. 했다. 그렇죠. 이 앰프랑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하셔야지 네. 이제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수지 프리를 수지 앰프와 딱 이게 매칭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프리 앰프가 과연 이게 싸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값비싼 이 프리앰프를 꼭 따로 매칭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분들도 있고, 저희도 사실 프리앰프의 정체성,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예전부터 이제 프리앰프에 대한 의문,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졌었고, 근데 프리앰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분들은 이제 볼륨만 조절되면 되지 않냐. 어차피 입력은 뭐 디지털 입력만 봐도 되고, 프리앰프가 굳이 필요한가? 요즘에는 또 DAC나 네트워크 플레이어서 다 볼륨 조절. 볼륨 조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프리앰프를 왜 뭐하러 쓰냐? 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간략하게 DAC에서 볼륨 조절을 해서 이 수지 앰프와 직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 프리를 거쳐서 좀 들어보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한번 비교해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음은 그냥 이 상태로, 그러니까 수지 프리를 낀 상태로만 녹음을 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정말 객관화 시켜갖고 예. 한번 비교를 해보자 했는데 의외로 많이 차이가 났고요. 예. 역시 그 프리앰프의 존재 이유를 요 조그만 세트에서도 네.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앞에 소스 기기는 오랜더의 A1000을 사용했고요. A1000에서 USB 출력을 했습니다. USB 출력을 해서 요 밑에 있는 또 같은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휴고 TT2 요 DAC로 이제 소스 기기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는 요 수지 프리와 수지 앰프 요것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저희가 계속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 제 뒤에 빠꼼하게 좀 보이실 텐데, 예, 스테나임의 알루미네 2.5 요 스피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걸로 한번 세 곡을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I don't need your photograph to keep by my bed. Your picture is always in my head. No, I don't need your portrait, dear, to call you to mind. For sleeping or waking, dear, I find. The very thought of you and I forget to do the little ordinary things that everyone ought to do.
a king and foolish, though it may seem to me, that's every. You live all your days according to his way. Oh, Mary, never show your true face, pretending high grade. Oh, Mary, what good is your crown with your heart on the ground? Oh, Mary, oh, God save the Queen with the throne made of stone. Long live the Queen.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번에는 수지 앰프에다가 휴고 그 툴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그때 사용했는데 그때랑은 사뭇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DAC도 여기 밑에 있는 휴고 TT2를 좀 상급을 사용했고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여기 프리를 걸었을 때와 뺐을 때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죠. 예, 이 시스템 상에서도. 그렇죠. 그 차이가 더 컸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약간 저는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지 프리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개인이 일단 전압 증폭을 하는 개인이 0이고 예. 그러니까 패시브 프리예요, 완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볼륨 기능과 물론 이제 MMMC 포노단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하고 유심히 본 게 이 수지 프리의 입력 임피던스하고 출력 임피던스를 봤어요. 왜냐면 네. 프리앰프의 역할 중 또 하나 중요한 게 임피던스를 그렇죠. 대칭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수지 프리의 입력 임피던스는 46kΩ이고요. 예. 출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아요. 5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파워앰프를 드라이빙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 낮고 예. 그리고 지금 수지 앰프, 이 파워 앰프는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외국 매체에서 실험한 테스트한 입력 임피던스를 보니까 한 20k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콜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큰 에너지로 파워 앰프를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일단
근거가 마련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들었는데 네. 듣다 보니까 이런 논리는 필요 없다. 네. 일단 귀로 딱 들었을 때 예. 이거 소리 괜찮은데? 네. 되게 소리가 풍성하고 네. 입자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 코나님 이 시청실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도 요 조그만 이 세트가 맞아요. 꽉 채우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역시 프리는 있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그 첫 번째 들었던 뭐 보컬 곡이나 두 번째 들었던 이런 재즈 편성의 곡이나 이런 레코딩에서 프리를 썼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는 무대가 굉장히 기기는 작지만 무대는 굉장히 넓게 펼쳐져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렇게 미니 사이즈의 기기가 펼쳐내는 무대 규모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코드 일렉트로닉스가 원래 음장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DAC도 그렇고 그렇죠. 앰프들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고, 그리고 앞뒤도 이게 미니 사이즈의 이런 기기들이 사실 앞뒤 거리나 이런 레이어링 표현은 굉장히 좀 약한 경우가 많고 좀 모노톤의 그런 단조로운 그런 그 음장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렸었어요. 그렇죠. 반대로 한편 이 프리를 빼고 이제 휴고티티 2가 그냥 직결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음장감이 굉장히 좀 축소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축소되고 좀 예. 전체가 좀 야위고 예. 수축해지고 예. 좀 창백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좀 힘도 조금 빠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번에 테스트했을 때처럼 휴고2 DAC를 여기다 결합을 하면은 예.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DAC 내장 앰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그렇죠. 활용도는 분명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지금 괜찮은 DAC를 쓰고 계시다면 네. 이 프리앰프를 이 위에다 집어넣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음장감이라든지 그 입체적인 무대 예. 표현력 그리고 아까 말한 풍성한 정보량 같은 게 이 예. 프리의 존재 이유가 모든 걸 다 네. 설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프리앰프에서 입력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볼륨 조절도 하고, 하여튼 프리앰프를 거쳤을 때와 안 거쳤을 때는 굉장히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는데, 특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퀸 메리 이 곡에서 그러니까 그 효과음이 막 돌잖아요. 그렇죠.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계속 이렇게 도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무대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핀포인트 초점이 딱 맺혀서 그 움직임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렇죠. 예, 홀로그래픽 그런 음장감들이 굉장히 잘 살아납니다. 그렇죠. 좀 예. 넓게 돌아다니는 그런 예. 느낌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를 빼버리고 직결을 해버리면은 예. 좀 이렇게 약간 흐릿하고 좀 좁아지고 네. 그렇게 좀 바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이엔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프리앰프는 결국은 그러니까 프리앰프 무용론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프리앰프를 도입을 하고 나중에 프리앰프 파워앰프보다 프리앰프를 더 비싼 거를 그렇죠.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좀 하프 사이즈의 이런 기기에서 이 데스크탑 용이니까 데스크탑에서 무슨 차이가 그리 크겠어? 뭐 이렇게 니어필드 용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상당히 크게 드러나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듣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 휴고 TT2 DAC의 출력 전압보다 예. 이 수지 프리의 출력 전압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것도 있죠.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에너지를 느낄 수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얘가 이제 최대 3.5V까지 내니까 네. 정리를 해드리면 5ohm이라는 낮은 출력 임피던스와 네. 그 다음에 3.5V에 달하는 큰 출력 레벨 때문에 수지 앰프, 이 30W짜리 앰프를 강력하게 좀 드라이빙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DAC나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 정말 프리단을 좀 제대로 만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저가대의 뭐 이런 제품들은 그런 그냥 단순한 볼륨 그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 볼륨에 따른 해상력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 프리앰프를 추가하면 굉장히 좀 다른 세상의 다른 차원의 그렇죠. 다이내믹 레인지와 해상력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코나님 말씀 맞는 게 DAC 쪽에서 이제 볼륨을 조절하면은 예. 그 정보량이 줄어든 상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거의 맥스로 넣고 예. 들어오면은 그만큼 비트 퍼펙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제 정보량이 꽉 찬 상태로 들어온 그런 이득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수지 프리앰프 그리고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지 앰프를 짝지어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